네, 경정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빠르고 확실한 행정학 고득점과 합격을 만들어갈 김덕관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행정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방향성을 처음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 커리큘럼 설명하는 김에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 앞으로 공부하는 족족 시험 문제가 잘 풀리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합격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 행정학 자체는 굉장히 범위도 무한정하고 내용도 추상적이지만 우리는 객관식 행정학 시험을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객관식은 OX, 정답이 명확해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는 것과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행정학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도 적용하는 거지만 이해하면서 적용하겠지만 이게 따로 노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시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학을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지 않았을 때 행정학은 그렇게 3000보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서 꼭 제가 강조드린 것을 실천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커리큘럼 영상이니까 이런 부분들 처음에 좀 설명드리고 이제 어떻게 강의 교재를 따라가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방향성을 먼저 좀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강제로 합격시키는 강의 교재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시험에서 합격을 시킨다라는 건 뭡니까? 제가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도 교재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대로, 자, 커리큘럼부터 강의 교재 전부 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대로 실천하시면 시험 문제 해결에서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이 반복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점수가 오르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짧은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꼭 저희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강조드리는 거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믿음을 드려야 되니까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양력 간단하게 띄워놨는데 행정학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 정도 양력이면 믿고 따라올 만하죠. 그리고 제가 각종 객관식 행정학 시험 지도한 지 그리고 수많은 수험생들 지도하고 합격생들 배출한 지 벌써 12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어색하고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 있어도 저에게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매년 수험생들이 겪는 거, 계속 겪었던 거 그대로 합격생들의 공통점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꼭 제가 강조드린 거 믿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행정학 공부를 한다. 당연히 이제 행정학 사회과학이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행정학이 워낙 추상적이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뭔가 개념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회과학이라서 또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그러니까 행정학에도 적용하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저만큼 쉽게 이해시켜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모든 강의 다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저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강조드린 거고 제가 누구보다도 뛰어날 만큼 갈고 닦고 한 이유가 있겠죠. 다 합격을 위한 겁니다. 시험 공부는 수험 적합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격의 3박자라고 할까요? 가장 쉽게 이해해서 행정학 질리지 않도록 공부할 맛이 나게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다 파악하면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 있는 게 똑같이 반복 출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해서 생소한 문제 나오고요. 게다가 올해 시험 같은 경우 그 비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왔고요. 하지만 그만큼 모든 수험생들 점수가 같이 떨어지니까요. 다른 수험생을 앞서려면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생소한 문제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려면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모든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 합격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그리고 시험 공부는 애초에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공부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 굉장히 부족합니다. 나란 일도 하셔야 되고 가정 일도 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가 풀리는 공부를 하기에도 벅찹니다. 그 말은 그 외의 걸 마구마구 범위 넓혀서 공부한다? 더 확실하게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고요. 꼭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수록 공부하는 족족 공부의 가성비가 높아진다. 점수로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출제되는 거 엄청 많으니까요. 아무리 생소한 문제들이 올해 시험에 좀 많이 늘어났어도 대부분은 기출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다 맞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행정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암기사항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 이해하면 공짜로 암기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회독 반복하다 보면 역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사항들이 있지만 행정학은 오히려 암기하지 않아도 공짜로 풀리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휘발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도 해독하고 또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해도 거꾸로 돼요. 그리고 암기를 제대로 하다 보면 또 이해도 거꾸로 되고요.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서 이 강의 교재의 수험 적합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고요. 그게 다 시험 문제 해결로 연결될 거고요. 결과는 여러분들의 고득점 합격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커리큘럼에 다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자, 30초만 종합하면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 놨다. 그리고 기출문제만 보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기출문제에 있는 걸 먼저 제대로 다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생소한 문제들도 어떻게 대비하는지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제가 찍어 드리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것들 똑같이 막 나옵니다. 자, 그동안 해설 강의 다 찍어 놨으니까요. 거짓말할 수 없겠죠. 똑같이 나오고요. 제가 근거 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상한 것들 나옵니다. 처음 보는 거. 뭐 어떤 경우는 저도 못 외우고 있는 거. 이상한 법률들 나옵니다. 아주 지엽적인 거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대처하는지 계속 훈련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동으로 정답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대로 강제로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커리큘럼 강의 교재고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행정학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드린 거 한 번 더 정리를 드렸고 이걸 모두 다 응축시켜서 제 스마트 행정학 그리고 강제 합격 커리큘럼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수험생분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간에 이 커리큘럼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서 중요한 걸 설명했으면 뒷부분을 좀 생략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해당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첫 번째 커리큘럼부터 그냥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당되는 걸 바탕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27년 시험 대비입니다. 근데 26년 올해 일찍 시작하신 분들 일찍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초시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강의 커리큘럼이 좀 수강생 수가 공무원 수강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공무원 시험 일정에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정승진 수험생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제 몸이 하나라서 좀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년 대비 본격적인 27년만을 위한 커리큘럼이 26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26년 대비로 이미 촬영된 강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작하신 분들은,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런 커리큘럼에서 26 대비가 다 적혀 있죠. 26 대비로 촬영된 강의, 출간된 교재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다렸다가 6월에 시작하는 건 어떤가요? 어마어마한 소탐 대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학 뭐 매년 개정법률도 조금씩은 있고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작 시기를 늦춘다. 엄청난 점수를 잃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 행정학은 매년 개정되는 내용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주 조금 때문에 엄청난 점수를 잃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자, 일찍 시작하시고 또 보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학, 제가 다른 수험생들,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훨씬 더 문제 잘 풀리게끔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행정학이 마냥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개정법령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혹시 내가 개정된 거 놓쳐가지고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시작 시기를 늦추면은 훨씬 더 확실하게 떨어지니까요. 절대로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마시고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유리하고, 그리고 이때 어차피 개정되는 내용들은 개정법령 특강 자료로 제가 다 챙겨드립니다. 뭐 중요한 개정법령 있으면 바로바로 카페에도 올라가요. 뭐 참고로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검색하셔서 거기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사항들 등등 공지 등등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다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챙겨드립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유리. 자, 그러면 일단 0단계 그리고 하얀색 배경, 이거는 뭐 0단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하얀색이라는 게 아니라 배경이 없는 거, 배경이 없는 것은 이제 하얀색 배경, 빨간색 글씨, 이거에 비해 좀 잘 안 보이죠? 그만큼 필수는 아닙니다. 0단계는 행정학이 너무 생소하신 분들 짧게 한번 접해보는 강의예요. 물론 접해보고 본격적인 1단계 이론 강의, 이게 메인입니다. 접해보고 들어가면 이 이론 강의가 훨씬 더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좀 시간과 여력이 되신 분들은 먼저 가볍게 듣고 20강이지만 러닝타임은 굉장히 짧습니다. 가볍게 듣고 오셔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1단계 이론 강의가 되겠고요. 자, 강의만 듣는다고 시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또 진도가 느려진다 하더라도 강의 들었으면 제가 이론 강의 OT에서 합격 방법부터 이론 강의 당일 복습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니까요. 그대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당일 복습하느라 하루에 강의 듣는 개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진도가 더 늦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더 빠릅니다. 왜냐? 사람은 강의 듣자마자 복습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같은 1시간을 투자했을 때 강의 듣자마자 1시간 투자하는 거랑 강의 듣고 나중에 1시간 투자하는 거랑 같은 1시간이지만 효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봐야지 훨씬 더 느려집니다. 절대로 더 느린 방법을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시험 합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꼭 OT에서 설명드리는 당일 복습 방법 그대로 실천하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 강의 수는 제가 참고용으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당연히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강의 수는 점점 짧아집니다.
점점 당연해지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해지는 것들은 뭐 계속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이론 강의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확 올라갈 건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먼저 정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론 강의부터 계속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시험 공부한다고 그랬죠. 시험 공부는 처음부터 시험 문제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당일 복습 방법에서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다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출 강의에서는 기출 문제만 죽어라 분석하고 해독하고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기출 강의 OT에서도 당일 복습 방법 가르쳐 드리니까요. 그대로 하셔야 되겠고요. 진도가 느려져도 당일 복습 필수.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찍 시작한 만큼 다양한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시 또 무색, 그러니까 그 배경이 없는 네모로 바뀌었잖아요. 자, 배경이 하얀색이 아닌 것들은 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자, 모든 커리큘럼을 다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마다 행정학 실력이 다르고 다른 과목 실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를 겁니다. 이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얀색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로 되나요? 그걸로 되나요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하는 게 기출 강의 이후에는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제가 여기다 뭐 하나 띄울 건데요. 기출문제 강의에서 기출문제 회독을 제가 당일 복습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과정입니다. 절대로 처음 보는 게 많이 나오던 행정 이상한 거 많이 나오던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하고 챙겨야 합격을 하는 거고요. 이거 제대로 안 하고 범위 마구마구 넓히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도 제가 겹쳐놓은 이유가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도대로 모의고사 연습하는 거니까 또 기출문제 회독이랑 병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에서 당일 복습으로 기출문제 회독 병행. 진도별 모의고사도 기출문제 회독과 병행. 뭐 물론 OT에서 각각 다 설명드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각 강의 OT. 그리고 이제 시간과 여력이 더 되시면 동형 모의고사도 연습하시면 좋겠고 가장 실전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객관식 행정 시험 실전 대비를 위한 모든 것들을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하얀색, 빨간 글씨 아주 중요해 보이는 이 부분은 강의 필수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교재 자체도 필수도 아니고 강의는 더더욱 필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모의고사 교재만 활용 혹은 강의는 딱 필요한 부분만 활용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 본인에게 맞춰서 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5단계 넘어갔다는 소리는 4단계가 있다는 소리인데 4단계는 압축 정리 강의예요. 압축 정리까지 들으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압축 정리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시간에 더 점수에 도움이 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부족하시니까 시간 대비 점수에 더 도움되는 걸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가게 되면 일찍 시작하는 만큼 제가 2단계 기출 강의를 한 번 더 넣어놨잖아요. 이제 이때쯤 되면은 9월, 10월 기출문제 27년도 대비 강의가 올라옵니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다른 건 2개가 없는데 딱 기출 강의만 한 번 더 넣어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출 회독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계속 같이 보는 겁니다. 계속. 나머지도 기출문제 어떻게 같이 보는지 제가 다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두 번째다 보니까 훨씬 빨리 끝날 거예요. 같은 강의인데 제가 줄여놓은 이유가 뭐 공간이 없어 줄인 게 아니라 그냥 훨씬 빨리 끝나니까 줄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당일 복습 기출문제 회독도 처음에 했던 거와 달리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절해서 하셔도 되겠고요. 이거 다 하다 보면 요령이 다 생깁니다. 조절해서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 2단계 기출문제 강의를 엄청나게 강조드리고 일찍 시작한 만큼 한 번 더 하세요.
이때는 27년도 강의로 27년도 기출문제집으로 바꿔서 자,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겹쳐요. 그래도 바꿔서 제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이거라도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하겠지만 일찍 시작한 만큼 이게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경정, 승진, 만을 위한 쌍둥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쌍둥이 모의고사는 각 시험별로 출간이 되고 각 시험별 마무리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각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변형한 모의고사라서 쌍둥이 모의고사입니다. 그 말은 내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를 시험 직전에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2학년은 기출문제도 확인하지만 변형해서 실전 연습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쪽은 그동안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예상 문제 당연히 제가 드리겠죠. 그리고 적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드린 것들은 아무거나 찍어주는 게 아니라서 또 몽땅 다 주고 여기서 뭔가 나와요 언젠가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걸 이제 챙길 수 있게끔. 그러면 각 시험 마무리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는 거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거는 경정승진만을 위해 27년도 시험만을 위해 따로 마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시간과 여력이 되면은 요새 일단 올해는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보다 경정승진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최근 평균적으로는 지방직 7급 문제랑 경정승진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모든 시험은 다 쌍둥이 모의고사가 있는데 쌍둥이 모의고사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지방 7급으로 더 실전 연습을 늘릴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생략 가능입니다. 아시죠? 여기는 다 생략 가능. 시간이 없으면은 하얀색만 따라갑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하얀색만. 근데 여력이 되시면 지방 7급 쌍둥이를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히 예언 드릴 텐데 감히 올해 시험제를 이렇게 내니까 수험생들 점수가 폭락하는구나. 시험 출제 주최 측에서 당연히 이걸 파악하고 있겠죠. 내년에 이 정도로는 안 나옵니다. 엄청나게 점수가 폭락했기 때문에 자,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걱정하지 마시고 평균적인 난이도 아마 지방 7급 정도로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당연히 경정승진 쌍둥이 모의고사에서는 올해 그 어려운 시험 문제도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제가 예언 드리는 거 제가 뭐 매년 겪는 현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모든 걸 제가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일찍 시작하신 만큼 이거 하얀색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을 거고요.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특강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얀색이 아니다 보니까 여력이 되신다면 브리타랩이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그다음에 계정 법령은 30분짜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계정 법령 파악하는 거, 이 정도는 보는데 뭐 4시간 30분입니다. 4시간 30분. 또 배속 돌리면 더 빨리 보니까요. 이거는 필수라기보다는 시간과 여력이 되면 보는 거고요. 강의 들으시다 보면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령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게 초시생 기준으로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26년 대비 강의 교재로 먼저 준비하시다가 기출문제 집하고 경정승진 쌍둥이만 27년으로 바꿔서 정리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재실행 중에 일찍 시작하는 분인데 처음부터 저랑 공부하지 않으신 분. 그러면 이거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냥 제 입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제가 부족한 부분 당연히 있겠지만 시험 문제가 잘 풀리게 만드는 수험 적합성만큼은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요. 꼭 저랑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1단계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26년 대비 강의 교재로. 이 시간 투자하는 게 앞으로 공부의 가성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간 투자해서
합격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니까 저랑 다시 할 분 베이스가 있으니까 소화가 훨씬 잘 되고요. 강의 듣는 족족 흡수가 잘 돼서 당일 복습 시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일 복습도 하셔야 되는데 강의든 당일 복습이든 훨씬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2단계 기출문제 역시 기출문제 회독 같이 필수. 그리고 뭐 일찍 시작하신 만큼 또 기초가 어느 정도 있으신 만큼 이분들은 3단계, 5단계도 어느 정도 거의 하실 수 있겠죠.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계속 하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모의고사들이 추가가 됐죠. 자, 그래도 재희생분이니까 기출문제 강의를 2번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다 흡수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해독은 계속 꾸준히 하되 제가 뭐 모든 강의에서 기출문제 해독 어떻게 병행하는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실력에 따라서 병행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대로 하되 역시 마무리는 경정승진 쌍둥이 27년 시험만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걸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지방 7급 쌍모 추천드린다고 그랬는데 국가직 7급까지도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또 경정승진은 요새 좀 어렵게 출제되니까 어려운 시험 및 모의고사로 더 훈련을 많이 할수록 실전에서 대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똑같이 나오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재시생인 만큼 또 기출 강의 한 번도 들을 필요 없는 만큼 좀 더 많은 모의고사들을 활용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재시생인 분들은 뭐 이론 강의부터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 강의부터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강의는 제가 초시생 분들에게 2번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또 들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했더라도 한 번 더 해보시면은 일단 뭐 했던 거니까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하고 훨씬 더 잘 흡수가 됩니다. 역시 강의, 당일 복습 훨씬 더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또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이론 강의 생략해도 되는 만큼 이분들은 진짜 모든 모의고사 웬만하면 다 보셔야 되겠죠. 시간이 되니까요. 특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강은 가장 우선순위가 밀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죠. 요령에 따라서 마무리로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보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하얀색은 선택적인데 노란색은 웬만하면 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애매한 자세로 있네요. 이게 다 가릴까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시생 중에서 6월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 있겠죠. 6월 이후에. 이분들은 그냥 27년 대비 강의 교재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지금 그 27년 강의 교재가 시작되는 월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뭐 동형 모의고사까지 보기는 힘들고요. 그나마 좀 시간이 되시면은 진도별 모의고사랑 여기 기출에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고 이거 다 동시에 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모의고사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얀색만 보시면은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자, 가장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죠. 그럼 뭘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1단계, 2단계, 6단계 경정 쌍둥이 모의고사. 쌍모는 그냥 다 6단계로 모든 쌍모 다 6단계로 제가 부릅니다. 6단계 경정 쌍모.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좀 시간이 되면 진도별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해독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리고 마지막 12월 딱 계획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물론 뭐 행정 다른 과목 잘하셔서 행정학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여기 뭐 지방직 취급 쌍모, 국가 취급 쌍모 당연히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초시생인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 특강은 어떠냐? 개정법령 특강 30분짜리만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브리트 대비 생수화 문제 대처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제대로 못 하시면 안 됩니다. 특강 다 들어야 된다더라. 특강 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덜 하시면 안 됩니다. 합격은 여기서 갈린다고 그랬죠. 자, 꼭
합격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경정, 승진, 행정 시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을 알았으니까 나를 알아야죠. 나는 행정학 베이스, 실력,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보니까 행정학 이해도 등등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다른 과목 고려해서 행정학에 얼마나 시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언제 시작했으니까 남은 기간이 어떤지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남은 기간 고려해서 자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조급하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할수록 가장 점수를 빨리 오르는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커리큘럼에 집중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걸 제대로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정상문은 금방 보니까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합격을 위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판단력을 잃고 엉뚱한 거 범위 마구마구 넓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들 꼭 실천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하는 거니까요.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강의 교재 활용하면 된다. 정보도 얻지만 꼭 합격하기 위한 마음의 중심, 공부 방법의 중심 잘 잡으시고 앞으로 파이팅 하셔서 정말 힘든 과정이겠지만 꼭 보람찬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